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뇌보다 5000배 강한 전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그 전자기장을 통해 3m 밖까지 뻗어나가 당신의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잠재의식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일입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는 손자인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지금 뭘 느끼고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슬퍼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진짜로 느끼고 있는 건 뭐냐는 거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 제 안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불안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어쩌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느끼는지도 모르고 산단다.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지. 근데 말이야, 내가 뭘 느끼느냐가 내 인생을 만든단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철학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몇 년 후 저는 한 과학자의 강연을 듣게 됐어요. 그는 양자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입자는 파동에서 물질로 변합니다. 관찰자의 의식이 현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내가 뭘 느끼느냐가 내 인생을 만든단다. 할아버지는 양자물리학을 모르셨지만 그 진리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우리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요. 누구나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한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요. 그런 날은 이상하게도 일이 꼬입니다. 사소한 실수를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중요한 걸 잊어버리죠. 저녁이 되면 역시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니 하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요. 이유 없이 그냥 좋습니다. 그런 날은 신기하게도 모든 게 술술 풀려요. 평소 어려웠던 일도 쉽게 해결되고 예상치 못한 행운도 찾아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이 좋아진 거야. 나쁜 일이 생겨서 기분이 나빠진 거고. 하지만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기분이 먼저고 현실은 나중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의 힘이나 마인드 컨트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몸의 심장은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심장은 뇌보다 5000배나 강한 전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장은 우리 몸 밖 3m까지 뻗어나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은 전자기 신호로 변환되어 주변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기쁨을 느끼면 기쁨의 주파수가 퍼지고 불안을 느끼면 불안의 주파수가 퍼져요. 그리고 우주는 여러분이 보낸 그 신호에 반응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그 방송이 잡히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어떤 감정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어떤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뭘 느끼느냐가 내 인생을 만든단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사신 분이 양자물리학자들이 증명한 진리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를까요? 왜 우리는 평생 감정에 끌려다니며 살까요? 그건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이 만들어준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에 반응하며 삽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그 반대에 있습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감정을 먼저 선택하는 것. 그러면 현실이 그 감정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제 친구 중에 1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 나 이제 가게 접어야 할 것 같아.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 가게를 찾아갔어요.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 배달 앱 수수료도 장난 아니고 건물주는 또 임대료 올린대. 어떻게 버티겠어? 저는 친구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실패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구나. 입으로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서 망했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이 가게가 망할 거라고 느끼고 있지? 친구는 당황하며 부정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현실이 이렇잖아. 내 현실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이렇게 느끼고 있어서 현실이 이렇게 된 거야.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3개월만 테스트 해보자. 딱 3개월만. 무슨 테스트?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10분만 시간을 내. 그리고 이 가게가 손님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상상해. 단순히 머리로 그리지 말고 진짜로 그 느낌을 느껴봐. 손님들의 웃음소리, 음식 냄새,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 소리까지 전부. 친구는 반신반의했지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그 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형, 이거 진짜 신기한데 손님이 늘었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가게를 다시 찾아가 보니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어요. 친구의 표정이 밝아졌고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도 활기찼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웃겼어. 손님도 없는데 혼자 손님 많은 상상을 하니까. 그래도 꾸준히 해봤더니 뭔가 달라지더라고. 손님이 들어올 때 내 태도가 바뀐 거야. 전에는 이 사람이 뭘 시킬까, 얼마나 쓸까 이런 생각부터 했거든. 근데 이제는 그냥 진심으로 반갑더라고. 이게 핵심입니다. 친구가 바뀐 건 외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내면의 주파수가 바뀐 겁니다. 망할 것 같다는 두려움의 주파수에서 잘 될 거라는 확신의 주파수로요. 그러자 현실이 그 주파수에 맞춰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주는 거대한 에너지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마치 거대한 바다 같은 거예요. 우리 각자는 그 바다에 떠 있는 파동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움의 파동이 생깁니다. 그 파동은 바다를 통해 퍼져나가고 비슷한 파동들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두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함을 느끼면 감사의 파동이 생깁니다. 그 파동은 감사할 일들을 끌어당기죠.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물리학에서 증명된 사실이에요. 모든 물질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나무도, 돌도, 여러분의 몸도 모두 진동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 눈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리고 같은 주파수는 서로 공명합니다. 기타줄 하나를 튕기면 옆에 있는 같은 음계의 줄이 저절로 떨리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도 특정 주파수입니다. 기쁨은 높은 주파수고 두려움은 낮은 주파수예요. 여러분이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느냐에 따라 우주는 그에 맞는 상황을 공명시켜 보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한숨을 쉬어요. 돈이 없네. 불안하다.
그 불안함이 하루 종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안함을 증명하는 일들이 생겨 있어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일이 꼬이거나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 역시 불안한 게 맞았어.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 하지만 이건 예감이 맞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안의 주파수를 보냈고 우주가 그에 맞는 현실을 돌려준 거예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현실을 보고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먼저 선택하고 현실이 따라오게 해야 해요. 제 친구가 그렇게 했습니다. 가게가 잘 되기 전에 이미 잘 되는 느낌을 먼저 느낀 거예요. 그러자 현실이 그 느낌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식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평생 거꾸로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으며 자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행복해질 수 있어. 돈을 많이 벌어야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모두 결과가 먼저 와야 감정이 생긴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결과를 쫓아다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과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 믿었는데 막상 얻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승진했는데 기쁨은 며칠 가고 돈을 벌었는데 또 불안하고 사랑을 받았는데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는 회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20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간절했어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가족들에게 좋은 것만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고 밤낮도 없었어요. 10년이 지나자 회사는 정말 커졌습니다. 직원도 100명이 넘었고 매출도 수백억 원이었어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였죠. 하지만 그분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이 매출을 유지해야 하는데, 경쟁사가 치고 올라오는데, 직원들 월급 줘야 하는데, 결과는 얻었지만 원하던 감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커질수록 행복은 멀어지더라. 뭔가 잘못됐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창업 초기였던 것 같아. 사무실도 없이 작은 방 하나에서 직원 둘이랑 시작했을 때, 그때는 돈도 없었지만 뭔가 가슴이 뛰었거든. 새로운 걸 만든다는 설렘이 있었어. 바로 그겁니다. 그분은 초기에 이미 행복을 느끼고 계셨어요. 결과가 없었는데도 감정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회사가 커진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설렘과 열정의 주파수가 성공을 끌어당긴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감정보다 결과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달 매출 목표를 달성해야 해. 그래야 마음이 편할 거야. 결과가 감정을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이러니하게도 결과는 나오는데 감정은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일단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이제 저것만 이루면 진짜 행복할 거야. 끝이 없어요. 평생 행복을 미래로 미루며 살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을 추적 조사한 거예요. 수십억을 받은 사람들이 1년 후에 얼마나 행복한지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은 당첨되기 전과 행복도가 비슷했어요. 심지어 더 불행해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돈이라는 결과를 얻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돈을 얻기 전에 이미 내면에 결핍의 주파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해.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 생각 자체가 결핍의 주파수예요. 그래서 돈을 얻어도
결핍의 주파수는 그대로입니다. 이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건 아닐까? 새로운 불안이 생기는 거죠. 결과는 바뀌었지만 주파수는 안 바뀐 겁니다. 진짜 변화는 주파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풍요로움을 느끼고,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감을 느끼고, 혼자여도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없는 데 있다고 느끼라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요. 있는데도 없다고 느끼고 계시잖아요. 건강한 몸이 있는데도 걱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도 불안해하고, 지붕 아래에 잠자리가 있는데도 불만족합니다. 이미 감정과 현실을 분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반대로 쓰면 됩니다. 없어도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전자기 신호를 읽어요. 풍요의 신호를 보내면 풍요를 돌려주고, 결핍의 신호를 보내면 결핍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과를 기다리지 마세요. 감정을 먼저 선택하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정을 먼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힙니다. 좋은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현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50대 중반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계셨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안 구해져 매달 월세 내기도 빠듯했고, 아이들 학원비 걱정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죠.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게 없어요. 불안한데 어떻게 편안함을 느껴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목소리에 지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렸어요.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3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그리고 지금 가진 것 중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너무 당연해서 감사한 줄도 몰랐던 것들이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젯밤 3분 하려다가 30분 했어요. 울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당연한 것들을 떠올리는데 갑자기 숨 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공기가 코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24시간 쉬지 않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애들 숨소리가 들렸어요. 건강하게 자고 있구나. 아프지 않고.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이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3분이었다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일자리 구했어요. 그것도 제가 하고 싶던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연락해서 일자리를 소개해 줬어요. 몇 년 동안 연락도 없던 친구였는데.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의 주파수가 바뀐 겁니다. 결핍과 불안의 주파수에서 감사와 충만함의 주파수로요. 매일 밤 감사를 느끼는 동안 심장은 그 감정을 전자기 신호로 변환해서 우주로 보냈어요. 그리고 우주는 그 신호에 맞는 현실을 돌려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분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심으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했습니다. 조건 없는 감사였죠.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같은 목적이 없었어요.
순수하게 감사 자체를 느낀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도구로 씁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긴대.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이건 거래예요.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우주는 이걸 압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주파수를 읽으니까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이거에서 뭐 좋은 일 생기려나 하고 있으면 우주가 읽는 건 의심과 거래의 주파수예요. 진짜 감사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결과를 바라지 않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 가진 것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감사의 순수한 주파수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끌어당겨요.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 일기를 쓰게 했어요. 한 그룹은 형식적으로 썼습니다. 오늘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그룹은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썼어요. 오늘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다. 그때가 떠올라 가슴이 따뜻해졌다. 두 그룹의 심장박동을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진심을 담은 그룹만 심장 리듬이 조화롭게 변했어요. 이걸 심장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뇌와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상태죠. 이 상태가 되면 심장이 만드는 전자기장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쳐요. 형식적인 감사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한 감사는 심장을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심장이 움직여야 전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장이 현실을 바꿉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온몸으로 그 감정을 느껴야 해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느꼈어요.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고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들이 쌓여서 주파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현실이 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는 감사를 찾으세요.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던 것들 말입니다. 그게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감사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따로 있거든요. 승진도 하고 싶고 사업도 키우고 싶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어요. 그런 건 어떻게 끌어당기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려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거야. 매일 이렇게 되뇌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 이뤄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속마음은 지금 나는 가난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외롭고 부족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느낌을 읽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후의 느낌을 지금 먼저 느끼는 겁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40대 후반의 남성분이었어요. 그분은 10년 넘게 혼자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 이혼하고 나서 다시 만날 생각을 못 하셨대요. 내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외로웠습니다. 명절 때 조카들이 와서 놀다 가면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였대요. 밤에 혼자 TV를 보고 있으면 문득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싶었죠. 하지만 그분은 이런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괜한 욕심 부리지 말자.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난 외로워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 나이에 저는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형님, 이미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느낌을 매일 느껴보는 거예요. 그분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없는 사람을 있다고 상상하라고요? 그게 뭔 소용이에요? 한 달만 해보세요. 매일 밤 10분씩만요. 결국 그분은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혼자 방에 앉아서 옆에 누가 있다고 상상하는 게 우스웠죠. 하지만 며칠 지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상상 속에서 누군가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따뜻함이 느껴지고 편안함이 느껴지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그 느낌에 빠져들었어요. 매일 밤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나가지도 않던 동창회에 갔는데 거기서 한 여성분을 만났어요. 역시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통하는 게 많았죠.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지금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낯선 느낌이 안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어요. 내가 매일 밤 상상하며 느꼈던 그 편안함이 똑같더라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한 달 동안 매일 밤 사랑받는 느낌, 함께하는 편안함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전자기 신호가 되어 우주로 나갔어요. 그리고 우주는 그 주파수에 맞는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분은 특정한 사람을 끌어당기려 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 좋으니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조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순수하게 사랑받는 느낌, 함께하는 느낌 자체를 즐긴 겁니다. 결과를 조급하게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그 느낌이 좋아서 매일 느꼈습니다. 그러자 우주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합니다. 빨리 만나야 해. 나이도 있고 시간도 없고. 이 조급함 자체가 결핍의 신호입니다. 지금 없으니까 빨리 채워야 해라는 마음이죠. 그러면 우주는 지금 없다는 신호를 읽고 계속 없는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구체적으로 조건을 답니다. 키가 180cm 이상이고 직업은 이거고 성격은 저래야 하고 이렇게 하면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틀을 만들어버리면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형태에 집착하지 말고 느낌에 집중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1억 원을 벌겠다 보다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느낌에 집중하는 겁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면 이런 사람보다는 사랑받고 존중받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좋은 직장을 원한다면 대기업 입사보다는 보람차고 인정받는 느낌에 집중하는 거예요. 느낌이 본질입니다. 형태는 우주가 알아서 가져다 줍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형태로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대기업만 지원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야 안정적이고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죠. 1년,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그 청년은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대기업. 아니야.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성장하고 싶은 거야. 그때부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이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인정받는 장면들을요. 어떤 회사인지 어떤 직책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느낌만 매일 느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찾는다던데 너 한번 지원해봐. 작은 스타트업이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뭔가 끌렸습니다. 면접을 받고 합격했죠.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그 느낌이 정확히 현실이 된 거예요. 보람도 느끼고 성장하고 인정받는 환경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대기업이라는 형태에만 집착했다면 이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하지만 느낌에 집중했기에 우주가 가장 적합한 형태로 가져다 준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를 놓으세요. 느낌을 붙잡으세요. 그 느낌을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느끼세요. 그러면 우주가 알아서 가장 완벽한 형태로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느낌을 먼저 느끼고 있으면 현실이 바뀐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의심이 밀려옵니다. 이게 정말 될까? 그냥 느낌만 느낀다고 현실이 바뀌다니. 이 의심이야말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몇 년 전 저는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이 잘못되면서 빚이 생겼어요. 매달 이자 갚기도 빠듯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 주파수를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는 것을요. 그래서 시도했어요. 나는 풍요롭다. 나는 이미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되뇌이며 풍요로움을 느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현실이 그대로였어요. 통장에는 여전히 돈이 없었고 독촉 전화는 계속 왔고 밤에는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풍요로움을 느끼려고 노력한 건 사실 진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풍요롭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현실은 왜 돈이 없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이다. 우울하다, 울고 싶다. 나에게 딸린 식구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라고 온갖 걱정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건 풍요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결핍을 부정하려는 시도였어요. 진짜 풍요로움과 가짜 풍요로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풍요로움은 편안합니다. 의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냥 고요하죠. 가짜 풍요로움은 애써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설득해야 하고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억누르려고 하죠. 그날 밤 저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 지금 나는 무섭다, 불안하다, 이 상황이 해결될지 모르겠다. 이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그 감정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제 안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어떻게든 될 거야. 이건 억지로 만든 긍정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올라온 진짜 확신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느꼈어요. 억지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불안 한가운데서 작은 평화를 찾았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심장이 뛰고 있다. 괜찮다. 이 작은 평화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거리가 들어왔고 오래된 빚 중 일부는 탕감됐고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1년쯤 지나자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만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오해였어요. 진짜 중요한 건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정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저항할 때 생겨요. 안 돼. 불안하면 안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이렇게 저항하면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밀어내려 할수록 더 강하게 붙잡히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그 감정의 화학물질이 몸에 축적된다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병이 됩니다. 반대로 감정을 인정하고 흘러보내면 화학물질도 자연스럽게 대사되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이겁니다. 모든 감정을 환영하되 어떤 감정에도 머물지 않는 겁니다. 불안이 오면 안녕, 불안아 하고 맞이하세요. 슬픔이 오면 안녕, 슬픔아 하고 인사하세요. 하지만 거기 머물지는 마세요. 느끼고 인정하고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는 고요함 속에서 진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느끼고 싶은가? 이게 진짜 창조입니다. 억지로 긍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감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말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는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부정하려 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을 수 있어. 나는 건강해. 하지만 밤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포기했습니다. 긍정적인 척하는 걸 그만둔 거예요. 그래, 나 무섭다. 죽고 싶지 않다. 이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두려움을 온전히 느끼고 나니 뒤에 뭔가가 있었어요. 평화였습니다. 두려움 너머의 깊은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그 평화 속에서 매일을 살았어요. 결과를 바라지 않았고 낫기를 조급하게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느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암이 사라졌어요.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알았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주파수가 바뀐 거라는 거요. 저항에서 수용으로, 투쟁에서 평화로 주파수가 바뀌었고 몸이 그 주파수에 맞춰 치유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들이 감동적이긴 한데 막상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에요. 꾸준함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만난 한 택시 기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늦은 밤 택시를 탔는데 그분의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다른 기사님들과 달리 굉장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기사님,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힘들죠. 근데 예전보다는 괜찮아요. 요즘은 매일이 감사하거든요. 궁금해서 더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달랐대요. 매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손님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요금은 왜 이렇게 적은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하루 종일 불만투성이었죠. 당연히 손님들과 자주 다퉜고 사고도 몇 번 났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병을 얻었어요. 입원해서 한 달을 누워 지냈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산 거지? 퇴원하고 나서 그분은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차 안에서 5분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운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였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건강하게 운전할 수 있어서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대요. 병원에 누워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핸들을 잡을 수조차 없었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진심으로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달랐습니다. 까다로운 손님이 타도 짜증 대신 이해가 됐어요. 저 사람도 힘든 하루를 보냈나 보다. 신기하게도 손님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다퉜는데 이제는 손님들이 오히려 친절했어요. 팁을 주는 사람도 늘었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듣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해요. 나는 똑같이 운전하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였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거창한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든 잠들기 전이든 언제든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단,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그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온다. 따뜻하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감사 일기를 썼어요.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8주 후에 두 그룹을 비교했더니 놀라운 차이가 있었어요.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은 혈압이 낮아졌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면역력이 강화됐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아무것도 안 한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8주를 살았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5분 감사를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감사는 과거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어떻게 감사해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창조의 비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승진을 원한다고 해봅시다. 승진하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는 게 아닙니다.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느끼는 겁니다. 승진했을 때의 그 뿌듯함, 인정받는 느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을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는 이렇게 읽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미 승진했구나. 그 주파수에 있네. 그리고 현실을 그 주파수에 맞춰 재배열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양자물리학에서는 이게 사실입니다. 관찰자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게 이미 증명됐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를 관찰하느냐, 즉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 입자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느냐가 미래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목표 대학은 높고 현실은 낮았습니다. 불안해서 공부가 손에 안 잡혔죠. 그때 그 학생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합격 통지서를 받는 상상을 했어요. 통지서를 뜯는 순간,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부모님과 껴안고 우는 순간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기쁨, 안도감, 뿌듯함, 감사함 전부요. 신기하게도 다음 날부터 공부가 달랐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했어요. 나는 이미 합격했어. 지금은 그 과정을 밟고 있을 뿐이야.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 학생은 합격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춘 겁니다. 그러자 행동도 선택도 결과도 모두 그 주파수를 따라왔어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그때의 감정을 지금 느끼세요. 매일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내용의 핵심이 될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병실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뭘 느끼든 그게 내가 선택한 거란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참 후에 알았어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감정을 선택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화를 낼지 이해할지 선택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할지 도전으로 받아들일지 선택해요. 돈이 부족할 때 불안해할지 믿음을 가질지 선택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선택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냥 자동으로 반응할 뿐이에요. 누가 무시하면 자동으로 화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두려워하고 돈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선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몸에 밴 패턴이에요. 진짜 자유는 이 자동 반응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느낄 것인가? 이 질문을 매 순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평생 자동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의식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의식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든 점심 먹을 때든 언제든 좋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지? 그리고 무엇을 느끼고 싶지? 이 질문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 회원님 중에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은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약을 먹으며 살았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고통이었고 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딱 30초만 나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느껴봐.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끼기만 해. 친구는 시도했어요.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되뇌일 뿐이었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속으로 말하는데 가슴이 뛰는 게 느껴졌대요. 정말로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인가. 그날부터 조금씩 변했습니다. 우울증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 속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았어요. 아, 지금 내가 우울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 우울함을 느끼되 여기 머물지는 않겠어. 1년 후 그 친구는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걸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요.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비가 올지 맑을지, 누가 나를 좋아할지 싫어할지, 경제가 좋을지 나쁠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무엇을 느낄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느냐가 다음 순간을 만듭니다. 비가 와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누가 나를 싫어해도 평화로울 수 있고, 경제가 나빠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는 그 주파수를 읽고 거기에 맞는 현실을 가져다 줘요. 이게 창조의 비밀입니다.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현실이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이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창조하고 계십니다. 의식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다음 순간의 현실을 만들고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운 현실이 만들어지고, 사랑을 느끼면 사랑받는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결핍을 느끼면 더 결핍하게 되고, 감사를 느끼면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법칙입니다. 중력처럼, 계절의 변화처럼 예외가 없는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 의식하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선택하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싶은가?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평생 자동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창조자라는 것을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내가 뭘 느끼든 그게 내가 선택한 거란다. 여러분은 이미 완벽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았을 뿐이죠. 이제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우주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하나하나가 별을 움직이고 파도를 일으키고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화를, 결핍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는 여러분이 보낸 신호에 응답할 겁니다. 여러분이 느낀 감정이 현실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이게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